자, 오늘 시장이 유동을 칩니다. 7월 26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이 거의 다 뭐 저항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저항선 근처죠. 여기 저항선 근처까지 일단 올라와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일단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준선으로 봤던 부분은 여기 일단 기준선으로 봤고요. 저가 수준은 일단 2620포인트 정도. 그래서 시장이 2620포인트를 깨면 2620포인트를 깨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2620포인트 깨진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거 하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게 있죠.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단순히 시장이 밀리면은 시장이 그냥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패턴선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조정받아서 많이 아프면은 많이 좀 조정을 받으면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일단 했어요. 그렇죠? 오늘 장중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물론 우리가 시장이 무너지면은 지지선이 계속 보이고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저항선이 계속 보이긴 해요. 지금도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을 한번 꺼보면 거기선 정확히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저점 부분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지지 라인 자체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내일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항상 이제 주식을 보다 보면 올라가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내일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반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 고점을 어떤 식으로 벗겨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벗겨내지 못하면 요 구간 동안은 계륵하고 비슷한 구간이 됩니다. 그때는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좀 더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 밀리는 부분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조정은 열어두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540포인트 언저리 1차적으로는 보고 있으니까 2540까지는 일단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이러고 있죠. 우리가 코스닥 시장은 사실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전에 요거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 추세선을 이제 그어 놔놓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있던 저항선 자체는 95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저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리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오늘 오전에 그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부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가 있는데, 뭘 좀 걱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요렇게 추세를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봤었던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요 떨어지는 부분의 추세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직은 하방으로 완전히 벗겨낸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 지금 살짝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올라오는 요 추세선이 있죠. 이걸로 해놓을까요? 괜찮더라. 써보니까 괜찮더라. 또 뜨겠죠? 잠깐만.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하락 파동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 자체가 이게 기술적 반등 파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못 어그러지면은 좀 많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많이 아파질 수도 있어서 이거 어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건 먼저 기억을 하세요. 지금 뭐 오늘 종목 등락도 좀 크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차하면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 무섭다. 그렇죠? 이렇게 겁을 주다니. 겁을 조금 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요 추세선 보이죠? 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선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안 되고,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반등은 해주는데, 항상 말씀을 해드릴 때,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대표님
우리 배운 대로 선을 그어 보니까 딱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쵸? 반등해야 되는 자리 근처에서 지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요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이라도 반등을 시작을 할 때 이전 고점을 못 돌리는 형태가 보이면 그럼 좀 많이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수권으로 요거는 기억을 하고 합시다. 857포인트 857포인트를 기억을 해 두시고, 만약에 857포인트가 깨지면, 안 깨지면 관계없는데 857포인트가 깨지면 그때는 웅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857포인트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박스로 움직인다든지, 지금 보이는 거 안에서 박스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좀 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857에서 956 사이의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주더라도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857이 깨지면 좀 많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파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섭죠. 대부분 분들이 이러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서 수익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오늘 수익 나고 내일 수익 나고 모레 수익 나고, 그렇죠? 오늘도 수익 나고, 오늘 수익을 한번 내주시고, 오늘 수익 나고, 그 다음에 내일 수익 나고, 그리고 모레도 수익 나고, 계속 수익 나고 시장이 올라도 수익 나고, 시장이 내려도 수익 나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쭉쭉 수익 나고 보통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루에 2%만 벌면, 2%만 벌면, 한 달이면 거래일수가 20일이니까 40%, 한 달이면 40% 수익 나고, 뭐 이렇게 한 달에 2%, 하루에 2%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 달이면 40% 수익 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몇 달 안 돼서 거부가 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중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2%씩 수익 벌기. 하루에 2%씩 수익 벌면은 그 사람은 벌써 갑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강남 집은 좀 우습죠? 그렇죠? 강남 집은 우습잖아. 강남 집은 우습지, 뭐.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도, 두 달이면 몇 프로인데?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해도, 1개월 있다가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3월이면 얼마, 1월달, 2월이면 얼마 되나요? 2월이면 4천 되고, 2월이면은 얼마 돼요? 2천 되고, 두 달 지내서 4월이면은 4천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월이면은 얼마 되죠? 6월이면은 8천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8월 되면은 1억 6천 되고, 1억 6천 되고, 그 다음에 10월이면은 3억 2천 되고, 3억, 아직은 강남 집은 안 됐어요. 그렇죠? 12월이면 6억 4천 되고, 강남 집까지 한 가보려고. 그 다음에 2월이면은 12억 8천 되고, 12억 8천. 아직은 강남 집은 좀 어렵고요. 8천 되고. 그 다음에 대망이 이제 4월이 되면 24억, 25억 6천이 되죠. 드디어 강남집 입성, 그렇죠? 그러면 25억 6천. 조금 기다려서 6월달 딱 되면은 51억 2천. 이거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가봐. 8월이 되면 이제 100억, 102억 4천. 야, 1년 8개월 만에 1000만에서 102억이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트레이딩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하면, 그냥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 현실은 어떠냐 하면,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어떠냐? 좀 큰 안목으로 보면 요때는 벌고 요거는 벌고 요건 지키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벌고 요건 지키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오를 때는 벌고 밀리면 지키는 거야. 오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를 때는 벌고 밀리면 지키는 거, 오를 때는 벌고 밀릴 때는 지키는 거의 반복입니다. 오케이? 조금 더 짧게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오를 때는 벌고, 오를 때는 지키고, 오를 때는 벌고 지키고, 벌고 그 다음에 지키고, 벌고 수익 난 거 지키고, 요번에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번 다음은 뭔가요? 이제 지키는 파동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벌고 지키고 벌고 지키고 벌고 지키고 벌고 지키고, 이게 원래 본 게임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구간에서 뭘 하느냐? 그러면 시장 안에서는 인버스를 해봅시다 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슨 인버스를 해요? 좀 쉬어요. 오케이? 애비하고도 놀러 다니고, 그렇죠? 남편하고도 손잡고 놀러 다니고, 벌어놨는 걸로 일부는 소고기도 사 먹고, 휴가철 되면 휴가도 좀 갔다고 그러다가 또 시장이 돌면 또 주도주로 하고, 그렇죠?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이 강세면 주도주로 벌고, 시장이 깨지면 무섭다가 아니라 놀고 그냥 놀아요. 그 다음에 또 시장이 강세면, 강세로 전환되면 또 돈 벌고 시장이 깨지거나 흔들리면 좀 애매하다 싶으면 또 놀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청계산은 저는 못 가서, 그렇죠? 비엄마님 청계산 저는 못 가니까, 전 청계산 열애라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알겠다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뭐 2차전지도 하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장이 강세장이니까 시장의 흐름을 타고 한번 돈을 벌고, 또 시장이 애매해지기 시작하면은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시장 흐름을 보다가 시장이 깨지면 싹 다 그냥, 원래는 싹 다 현금화야. 솔직히 깨놓고 들었다 일반 트레이딩에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깨지면. 단지 이제 깨졌을 때, 시장이 깨졌을 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누구냐 하면 주식이 아니에요. 자식들이지. 주식이 아니고 리스크는 백화점이지. 리스크는 명품관이 리스크지.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꽉 가지고 있다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애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식에서 돈 팔았는지 어떻게 알고 사업을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다든지, 아니면 놀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차피 돈 가지고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돈 벌기 위한 그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백화점에 그냥 한번 가봤더니 이제 돈도 좀 있고 해서, 저번에 벌어둔 것도 있고 해서 백화점에 한번 가봤더니 이쁜 가방이 있더라. 그쵸? 이쁜 가방이 있더라. 뭐라가 됐든, 아니면은 해외에서 잠시 그냥 쉬고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면세점 들어오다 보니까 이쁜 향수가 있더라. 뭐 이런 게 되면 돈을 또 벌어야 되는 돈을 거기다 너무 많이 소비해버리면 안 되죠. 아니, 잠자코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벌고 시기가 있더라. 그렇죠? 괜찮은 시기가. 남성분들은 괜찮은 시기가 있고, 여성분들은 괜찮은 가방이 있고, 공통적으로는 괜찮은 차들이 있더라. 뭐 이러면은. 근데 그런 걸로는 뭐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벌고 지키고를 계속 반복하는 게 주식의 트레이딩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계속 벌라고 하지 마요. 우리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쉬는 시장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이번에 아까 제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보니까 크게 뭐 흔들린 것 같지는 않더라. 나스닥 선물도 방금 보니까 크게 흔들린 것 같지는 않던데,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나스다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미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 시장이 다시금 뭐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기술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들었다 1번.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옆에 광고 떴는 거 그냥 같이 보죠.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저번 주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물론 다시금 반등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테슬라는 조금 무너졌죠. 보인다 1번. 테슬라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향후에 반도체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을 하는데, 미국은 반도체에 그냥 AI 반도체에 그냥 꽂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AI 반도체, 미국은 AI 반도체 조금 꽂혀 있는 상태고, AI 반도체에서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AI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경쟁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AI 반도체에서 메타, 이건 메타는 VR이라든지 AR 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도 지금 그쪽으로 좀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AI예요.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 것도 자동차에서 AI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많이 움직였는 거고, 우리는 테슬라하고 연동해서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이는 건데, 저번에 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요즘 조금 애매하게 움직여서 해외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 주가가 요즘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지금 한번 보면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테슬라가 가야지 우리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임 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던 부분은 추세 깨졌죠. 보인다 1번. 저점은 여기 있고요. 저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저점까지 깨진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반등 한번 했다가 바로 음봉 지금 맞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이 추세선 아직까지 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봉상으로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일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오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제가 뭐 일단 현금을 좀 많이 만들자 그랬죠. 그렇다 2번. 이게 항상 그래요. 애매하면, 트레이딩을 하다가 애매하면 일정 부분에 현금 하는 습관 자체를 들이세요. 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다.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종목이 애매해요. 종목이 좀 애매하단 말이지. 종목이 애매해요. 애매한 경우에 1번 들고 버틸 수가 있고요. 들고 버틴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버틴다. 맞죠? 버틴다. 2번 뭐 현금화를 한다. 아니면 현금화를 한다. 우리는 절반 지금 50% 정도는 팔자라고 했지만은 그냥 현금화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애매했는데 그 다음부터 오른다. 그러면은 여기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나온다. 아씨,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르면은 들고 버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현금화한 사람은 뭐가 돼요? 여기 나오죠. 맞나요? 맞잖아. 욕을 안 해요. 우리는 착해서. 여기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나온다. 근데 여기 나오면서 뭘 하면 되냐 하면 다시 사면 되죠. 좀 비싸게 그냥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된다. 이건데 욕을 하면서 뭘 해?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돼. 조금 비싸게 다시 사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거기서 오늘처럼 이렇게 변동이 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린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자고.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조정이니까. 왜 조정은 파란색일까? 나 파란색 좋아하는데. 그래도 일단 밀린다. 밀리면은 현금화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도 데미지가 없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은가? 일단 여기 들고 버틴 사람 입장으로 따지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더럽다. 오르면 들고 버틴 사람은 관계없고 현금화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거고, 밀리면은 현금화한 사람은 관계없지만 들고 버틴 사람은 기분이 무섭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를 때는 자산상의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자산상의 손실이 없잖아요. 손실은 없잖아. 뭐는 나와도, 욕은 나와도 자산상의 손실은 없죠. 맞나요? 그렇다 2번. 맞잖아. 오르면은 욕은 나와. 아씨, 내 괜히 팔지 말고, 내 여기 있다. 뭐 이러면서 여기 나오지만 자산의 손실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변동성이 됐다 커지고 난 다음에 그냥 확 밀려버리면 무서워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면서 자산의 손실이 어떻게 돼? 손실이 커지기 시작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게 흔들려서 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좀 불안하면 사실은 그냥 불안하면 내 마음은 그냥 버티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때는 마음하고 반대로 가는 게 좋아요. 좀 파는 게 좋아. 좀 팔아두는 게 좋아요.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멘탈이 그냥 나가버리죠. 멘탈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 하면 혹시나 오르면 여기 지금 파는 거 아니지 않나? 지금 이래도 내일 또 오르지 않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내 예수금이 어떻게 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시는 그게 사실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방송을 좀 일찍 열어서 전체적으로 뭐 반 이상은 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내일 오르면은 욕을 하겠죠. 그럼 저가 욕을 먹지만은 여러분들의 자산상의 손실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깨지면은 제가 칭찬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산상에 어차피 무섭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는 순간 스탑이 걸리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렇다 1번. 자산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서 자산이 주는 부분에서 스탑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제가 욕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여러분들 재산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저 혼자 할 때도 원래 그렇게 합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저는 아까 LB 엄마님이나 일부 분들이 다 팔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파는 건 또 왜 아니냐 하면 이런 게 있다. 내가 종목을 이게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마음이 되게 급해진다. 오늘은 약간은 좀 심리적인 부분인데 다 팔고 종목이 올라가면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산다. 사고 난 다음에 이게 흐름이 안 잡혔는데 산단 말이야. 내 말은 샀는데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안 살 걸. 그러면 또 판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생긴다. 그러다 조금 반등하면 이게 다시 가는가? 아까 샀는 거 들고 있어야 됐나? 그리고 또 산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를 해가지고 하루에 자산이 마이너스 10% 이상 날 수도 있다. 들었다 2번. 이게 원래는 있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그냥 아예 들고 있으면서 계속 들고 있으면 손실이 적게 나는데 희한하게 샀다 팔았다 하는데 4번만 하면 마이너스 10%가 쉽게 나요. 그래서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좀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 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팔고 그냥 지켜볼 수가 있는데 주린이 분들이나 지금 주식 투자를 처음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다 팔았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감당 안 되고 다 팔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슈팅하면 진짜 감당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매매가 빈번해지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내 기분이 아니야. 내 기분이 아니고 뭘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요? 내 기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좌가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가 안 나게끔 지키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한 가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42만 8,500원 안 깨지면 관계없고요. 42만 8,500원 안 깨지면 관계없고 주가 움직임 자체는 42만 8,500원에서 58만 4천원 사이 박스권으로 그냥 움직이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고 있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박스입니다. 그렇죠?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 많죠? 전부 다 오늘 변동폭 안에서 움직이면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안에서 움직이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안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뭔가 좀 그래도 한번 뭔가를 내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분봉상의 추세라도 돌기 전까지는 하지 마요. 그냥 들고 계시는 것만 들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요번에 올라올 때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모양이 다 똑같죠. 지금 변동성이 크고 흐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다 똑같이 반등을 할 때 76만 4천원 종고점을 못 뚫은 모습이 보이면 일단 그때 또 차익 실현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2번. 종고점을 못 뚫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또 차익 실현해서 계속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수익을 계속 조금 실현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떠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장이 어제 무너진다라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종목군들이 뭐 무너진 종목도 있고 이래서 뭐 일단 절반씩 차익 실현하고 막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맞나요? 올라가는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뭐 TFE라든지 하는 종목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어떡하나요? 대봉 LS 오늘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올라가는 애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무슨 말이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몽창다 홀딩.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면은 일부 물량 뺀다. 안전마진 챙기는 종목은 안전마진 무조건 챙기다. 요거 하는 거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한 거 한 개도 없어. 변한 거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두시고 어느 일정 부분에 금융주들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금융주 반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 9월달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주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이 약간 변곡점이 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드렸고 그 변곡점 근처에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 일단은 뭐 현금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요 흐름 자체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래소 시장은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최고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최고 마지노선은 2515포인트 여기가 최종 마지노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합시다. 어찌되었든 시장이 다시금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다. 아니 좀 논다. 주식 하는데 요즘 많이 힘들었고 포스코 홀딩스 잡는다고도 힘들었고 매일매일 수익 내는데도 좀 힘들었으니까 이제 시장이 다시금 방향 찾기 전까지는 조금 놀자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그냥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제가 요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낚시 좋아하십니까? 바다 낚시를 하러 갔어요. 바다 낚시. 이분은 누군가? 이분 때문에는 거의 걸리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선상 낚시 좋다. 선상 낚시 좋아요.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낚시를 막 합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 낚시를 막 해요. 좋아. 바다 낚시 막 하는 거 좋죠. 바다 낚시 하는 거 좋은데 누차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바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물고기도 많이 났고 이래가지고 막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어. 계속 낚시를 하고 싶어. 그쵸? 계속 낚시를 막 하고 싶은데 만약에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 낚시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낚시를 할 수 있어? 못해? 낚시를 물이 이렇게 빠졌다. 물이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빠졌는데 배 빌리면 어떻게 돼요? 배 빌리면 바보 되죠? 맞나요? 물고기 잡으려고 여기다가 야 그래도 나는 낚시 계속 할 거야 그러면서 배를 한 척 빌린 다음에 배 띄워놔놓고 여기에 서서 이전처럼 낚시를 할 거야. 어이구, 낚시 손이 너무 기네요. 낚시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낚싯대 이렇게 들여오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다 1번. 그렇잖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뭐 해야 되죠? 요때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원래는 낚시를 하려고 갔지만 아니면 낚시를 열심히 낚다 보니까 물이 빠졌어. 이렇게 낚고 놀라 그랬는데 물이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1번. 메가머니님은 조개를 캔다. 임순영님은 배값 물어줘야 할 듯? 그쵸. 근데 빌리면 안 되는데 배값이라도 물어줘야 되겠죠. 그쵸? 건강이님은 술 먹는다, 쉰다, 고기 잡아요. 뭘 조개를 잡으실 분들은 조개를 잡아도 좋은데 저는 논다.
뭘 계속 일을 해. 낚시했으면은 그 낚시했는 거 회 떠가지고 여기에 평상을 하나 펴놔놓고, 여기 평상을 하나 펴놔놓고, 여기에 오손도손 앉아서 소주 한 잔 먹고 놀아야지. 물 들어올 때까지는. 그리고 여기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놔놓고, 우리 에삐 엄마님은 옆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노는 거지. 그쵸? 노는 거지. 잠잔다. 예, 좋아요. 낚시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돗자리 한 자리 펴놔놓고, 돗자리 하나 펴놔놓고, 여기 자도 돼. 자도 돼. 개 이런 거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 들어올 때까지 다시 쉬는 거. 물 들어온 타이밍은 아까 말씀해 드렸죠. 예, 공부를 하셔도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은 저번처럼 또 에코프로라든지 또 2차전지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주도주가 나오면 또 제가 잡을 테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고 나니 물 들어와서, 친구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누가 와서 물 들어오기 전에 깨워야죠. 야, 물 들어온다. 야, 배 타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깨워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수용 못하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똥방부파이 이러면서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구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도도한 마음.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광파들은 도도한 마음 잃지 마시고, 뭐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는다. 급하게 움직이면 다쳐요. 급하게 움직이면 다치니까 일단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장이 종목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다 1번. 내일부터 종목이 나오면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단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난 그런 거 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기 캐는 거야. 오케이, 느낌 왔다 2번. 그게 조기 캐는 거거든. 그날 당일 단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 조기 캐기 싫어요. 바구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 돌았어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냥 평상에 누워서 주무셔도 좋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좋고 하니까 조금 놀고 계십시오. 그렇게 편안하게 하다 보면 또 타이밍이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 또 간만에 또 원래 안 해본 거 오늘 또 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종목 막 일괄적으로 막 날리고 하는 것들, 그런 걸 해본 것 같은데,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수익을 내고 유쾌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이고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종료하고요. 내일도 한번 놀아봅시다. 어찌되었든 간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단타를 치든 뭐가 됐든 간에 내일도 한번 신나게 우리가 놀아볼 수 있도록 제가 판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